1968년 12월 경상도 시골 마을에 첫눈이 내리던 날 김태수가 태어났습니다. 산골짜기 운막 같은 집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막걸리에 취해 계셨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진통을 견뎌내셨죠. 이놈아, 울지 마라.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냐. 할머니가 갓난아기를 받아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막일꾼이었습니다. 술에 찌든 얼굴로 집에 돌아오시곤 했어요. 돈을 벌어오는 날보다 빈손으로 오는 날이 더 많았죠. 여보, 오늘은 일거리가 없었어. 또 술 마셨구나. 애들은 굶어 죽겠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수는 형들과 누나 하나를 두고 막내로 태어났어요. 네 남매가 한 방에 다닥다닥 붙어 잤죠. 겨울밤이면 서로 등을 맞대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태수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누나가 물었습니다.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한 번도 울게 안 할 거야. 5살 태수의 다짐이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제대로 된 신발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깊고 기운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갔어요. 아이들이 손가락질했죠. 야, 거지다. 너네 집 냄새나. 태수의 가슴에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맞서 싸웠죠. 다시 한번 해봐. 비투성이가 되어서도 일어섰습니다. 그런 태수에겐 공부를 파고드는 능력이 있었죠. 하루는 선생님이 태수를 불렀어요. 태수야, 너는 머리가 좋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라. 네, 선생님. 태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집에는 전기도 없었어요. 호롱불 아래서 숙제를 했죠. 어머니가 옆에 앉아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우리 태수가 공부를 잘한다니 참 기특하다. 엄마, 나 꼭 대학 갈 거야. 그래, 우리 막내가 출세해야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형들이 군대에 가고 누나는 시집을 갔어요. 집에는 태수와 부모님만 남았죠. 태수야, 미안하다. 학비를 못 대줄 것 같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태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면 건설 현장에서 일했죠. 손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야, 김태수. 너 때문에 우리 반 평균이 올라간다. 친구들이 농담을 던졌어요. 고마워, 너희들.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선생님이 상담을 했습니다. 태수야, 실업계 고등학교는 어떠냐? 취업도 빠르고. 아니요, 선생님. 저는 인문계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좋지 않잖아. 제가 해낼 수 있어요. 태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첫날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깨끗한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태수는 물려받은 낡은 교복을 입었죠. 너 어디서 왔냐? 시골에서 왔어. 아, 그래서 그렇게 생겼구나. 또다시 시작된 차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굽히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공부했죠. 새벽 배달, 방과 후 아르바이트, 밤늦은 공부까지. 얘들아, 1등이 또 김태수네. 진짜 대단하다. 성적표를 받는 날 태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성적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 우리 태수가 1등을. 엄마, 제가 꼭 서울대 갈게요. 그래, 엄마가 믿는다. 어머니가 태수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등학생 시절 사회는 민주화 운동으로 떠들썩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소문을 들었지만 신문에는 나오지 않았죠. 야, 들었냐? 광주에서 큰일 났다던데.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얘들아, 요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알겠냐? 네, 선생님. 태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집에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외국 방송에서 광주 이야기가 나왔죠. 학생들이 죽었다고. 태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같은 학생들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나라가 이럴 수 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대학 입시 준비가 한창이었죠.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태수야, 너는 공부만 해. 다른 생각하지 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위험해.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었어요. 금서라는 책들을 몰래 읽었죠. 태수야, 이거 읽어봐. 친구가 건넨 책은 장길산이었습니다. 이런 책이 왜 금서지?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태수는 밤새 책을 읽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나도 장길산처럼 살고 싶다.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왔어요. 태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지원했죠. 태수야,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괜찮아요, 선생님. 해볼게요. 시험 당일이었습니다. 태수는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역에 내렸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었죠. 와, 이게 서울이구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다른 수험생들은 모두 여유로워 보였죠. 태수만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봤니? 잘 본 것 같아요, 엄마. 그래, 우리 태수 최고야. 합격 발표일까지 한 달이 남았어요. 태수는 매일 우체통을 확인했죠. 김태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합격. 편지를 받는 순간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이냐? 우리 태수가. 어머니도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날 밤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태수네 집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축하한다, 태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웃들이 몰려왔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등록금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태수야, 미안하다. 돈이 없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태수는 학자금 대출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태수의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드디어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 왔어요. 어머니가 보따리를 싸주셨죠. 태수야, 서울 가서 잘 먹고 건강해야 한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리고 나쁜 일에 휘말리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기차역에서 가족들과 작별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눈물을 참으셨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잘 가라,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아. 기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향 풍경이 점점 멀어졌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1987년 3월이었어요. 태수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불안이 함께 밀려왔죠. 고시텔을 구해 짐을 풀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태수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죠. 여기서 꼭 성공하고 말겠다. 벽에 목표를 써붙였습니다. 대학교 첫 등교일이었어요. 캠퍼스를 걸으며 가슴이 벅찼죠. 정말 내가 서울대생이구나.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과 태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너 어디 출신이야? 시골에서 왔어. 아, 그래서 말투가 그렇구나. 또다시 차별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많이 노력했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태수의 신념이었습니다. 1987년 6월 서울의 거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를 쟁취하자. 독재 타도. 대학가에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 태수는 강의실에서 창밖을 내다봤죠. 태수야, 너도 나올래? 동기 민호가 물었습니다. 나는 공부해야 해. 이런 때에 공부만 할 거냐? 민호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당부도 무시할 수 없었죠. 나쁜 일에 휘말리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죠. 나는 뭘 위해 공부하는 거지? 자문자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어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는 소식이었죠. 학생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태수의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결심을 굳혔어요. 오후에 민호를 찾아갔습니다. 민호야, 나도 함께 할게.
정말이야? 태수가.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첫 번째 시위에 참가한 날이었습니다. 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무서우면 빠져도 돼. 아니야, 끝까지 할게. 태수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죠. 전두환 물러가라. 태수도 함께 외쳤습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 질렀어요. 최루탄이 터졌어요.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렀죠. 뛰어. 민호가 태수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담벼락 뒤에 숨어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괜찮냐? 응, 괜찮아. 하지만 태수의 가슴은 뛰고 있었죠. 무서움 반, 흥분 반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구나. 생각했어요.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태수는 매일 거리로 나갔어요.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태수야, 요즘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를 받으며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죠. 6월 29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노태우의 6.29 선언이 발표됐어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다. 텔레비전 앞에 모인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진짜 해냈다. 태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에 참여한 기분이었죠. 이제 진짜 민주주의가 올 거야. 희망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곧 현실로 돌아가야 했죠. 학업과 생활비 벌이에 쫓겼습니다. 태수야, 과외 하나 더 할래? 민호가 제안했어요. 좋아, 돈이 필요해. 저녁 시간에는 과외를,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죠. 몸이 고달팠지만 버텼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매일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2학년이 되면서 전공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제학 이론들이 어려웠어요.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교수님이 질문했습니다. 태수는 손을 들었어요. 케인즈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좋습니다. 태수 학생. 교수님이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어요. 태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고마워, 민호야.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죠. 3학년 겨울방학에 처음으로 은행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금융업계가 미래다. 선배의 조언이었죠. 태수군, 업무 파악이 빠르네요. 팀장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이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 꿈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4학년이 되자 취업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은행 공채에 지원했어요. 태수야, 너라면 충분히 붙을 거야. 민호가 격려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하지만 경쟁이 치열했어요. 서울대생들도 많았죠. 면접 당일이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은행 본점에 갔어요. 김태수 씨, 들어오세요. 면접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골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죠. 왜 은행원이 되고 싶나요?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싶나요? 외환 업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했어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말? 축하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집에도 전화드렸어요. 엄마, 은행에 취직했어요. 정말이냐? 우리 태수가.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제 편히 사실 수 있어요. 고생했다, 아들아. 어머니가 우셨어요. 1994년 3월 태수는 은행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27살이었어요. 첫 출근 날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진짜 사회인이구나. 가슴이 뿌듯했어요. 업무를 익히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이 도움이 됐어요. 태수 씨, 적응이 빠르네요. 과장이 칭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수는 더욱 매진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그날 바로 고향에 송금했습니다. 엄마, 용돈 보냈어요. 고마워, 태수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행 생활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외환 업무 전담팀에 배정됐어요. 달러,
엔화, 마르크와의 환율 변동을 파악해야 합니다.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수는 국제경제 뉴스를 매일 챙겨봤어요. 이 친구 열심히 하네. 임원들 사이에서 태수의 평판이 좋아졌습니다. 3년 후 대리로 승진했어요. 같은 해 입사한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랐죠. 축하합니다, 태수 대리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겸손했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했죠. 곧 연애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은행 로비에서 처음 본 여자였습니다. 미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실례지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태수가 용기를 냈습니다. 네, 좋아요. 미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미영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온화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어요. 태수 씨는 참 성실하세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미영 씨가 있어서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태수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결심했죠. 미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태수 씨.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해 가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태수가 하객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우리 태수가 정말 훌륭한 사람과 결혼했구나. 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여보, 정말 행복해. 나도 행복해, 미영아. 태수와 미영의 달콤한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은행에서도 승승장구했어요. 과장으로 승진했고 외환 업무의 전문가가 됐죠. 태수 과장님, 정말 실력이 좋으시네요. 후배들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어. 태수는 후배들을 격려했어요. 1999년 첫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땐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아들이에요. 미영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우리 아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갓난아기를 안으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는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것이 태수의 약속이었죠. 2007년에는 사랑스런 둘째 민호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2008년 9월 차가운 바람이 서울 거리를 휩쓸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 신청. 신문 일면 헤드라인이 태수의 눈을 찔렀어요. 손이 떨렸죠. 여보, 괜찮을까?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은행은 큰 은행이잖아. 태수는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행장이 직원 집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희망퇴직을 먼저 받겠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나까지는 아니겠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죠. 태수 과장님, 인사팀으로 오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태수 과장님, 앉으세요. 인사팀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직감이 왔어요. 태수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귀가 먹먹해졌죠. 잠깐만요. 제가 왜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하지만 저는 성과도 좋았고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결정입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은행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이럴 수가 없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태수야, 정말 미안해. 괜찮아, 민수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집으로 향하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미영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미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영아,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라고? 미영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말이야? 응, 구조조정이야.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떡하지? 준호도 있는데.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살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다녔죠.
죄송합니다.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서요.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일자리는 없었어요. 여보, 적금을 좀 깨야겠어.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태수는 더욱 위축됐어요. 2달째, 3달째가 지나갔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아빠, 왜 슬퍼해? 초등학교 3학년인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철민이를 만났습니다. 태수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구직 중이야. 혹시 배관 일 해볼 생각 없냐? 배관? 우리 아버지가 배관 회사 하시거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 태수는 망설였어요. 대학까지 나온 자신이 배관 일을 한다고? 생각해볼게. 집에 돌아와 미영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배관 일 어때? 그래도 일은 일이잖아. 미영이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배관 일을? 지금 상황에 선택의 여지가 있어? 미영의 말이 현실적이었어요. 다음 날 철민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철민아, 그 일 하겠어. 정말? 다행이다. 이틀 후 배관 회사에 출근했어요.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썼죠. 김태수 씨죠? 반갑습니다. 사장이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첫날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파트 화장실 배관 공사였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손에 렌치를 들고 막막했습니다. 형님, 처음이죠? 젊은 기술자가 물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고마웠습니다. 첫 주는 지옥 같았어요. 몸이 너무 아팠죠. 여보, 괜찮아? 미영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적응하면 돼.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등과 허리가 아팠어요. 아빠, 손이 왜 그래? 준호가 태수의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 아파? 안 아파, 준호야. 거짓말이었어요.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은행 때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래도 월급은 월급이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선배들도 잘 가르쳐줬죠. 태수 씨, 손재주가 좋네요. 고맙습니다.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나면 부끄러웠습니다. 태수야, 요즘 뭐 해? 그냥 장사 좀 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웠어요. 아, 그래. 잘 되고 있어? 응, 괜찮아.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나자 배관 일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력이 늘어서 단독으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태수 씨, 이제 베테랑이네요. 사장이 인정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부심이 생겼어요. 2014년 태수는 47살이 됐습니다. 배관 일을 한 지 5년째였어요. 여보, 우리 집 좀 옮길까?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좀 더 큰 곳으로? 응, 아이들도 컸잖아. 태수는 고민했어요. 돈이 많이 들 텐데. 한번 알아보자. 결국 25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아빠, 집이 넓어졌다. 준호가 좋아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방도 생겼어. 태수도 뿌듯했어요. 하지만 매달 대출금을 갚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주말에도 일해야겠어.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미영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태수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2015년 큰아들 준호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잘 다녀와.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이 기뻤어요. 하지만 교육비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학원비가 만만치 않네. 아이 교육은 투자라고 생각해.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들 잘 키우자. 태수도 동의했어요. 일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됐어요. 형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 따라해봐. 선배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빨랐습니다. 여보, 우리 삶이 안정됐네.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 실제로 생활이 안정됐어요. 아이들도 잘 자랐고. 그해 여름 휴가로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부산 바다였어요. 아빠, 바다가 예뻐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모래사장에서 아이들과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아빠가 최고예요. 아빠도 우리 아들들 최고야.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저녁에 펜션에서 맥주를 마시며 미영이와 대화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당신도 고생했어. 우리 잘 견뎌냈지?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웠어요. 그해 태수는 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영화를 빌려봤죠. 여보, 요즘 영화만 봐. 재밌어서 그래. 어떤 게 재밌어? 액션 영화도 좋고, 감동적인 것도 좋고.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 가기도 했어요. 아빠, 이 영화 재밌다. 그래. 아빠도 재밌어. 함께 보는 영화가 더 즐거웠어요. 조금씩 DVD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영화 DVD가 너무 많아. 괜찮아, 취미야. 그래도 적당히 해. 미영이 핀잔을 줬지만 이해해줬어요. 2015년 태수는 48살이 됐습니다. 배관일을 한 지 6년째였어요. 벌써 이렇게 오래 했구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겼죠. 여보, 병원 가봐. 괜찮아, 나이 먹어서 그래. 하지만 미영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응, 걱정 마. 태수는 아내를 안심시켰어요. 준호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키도 아버지를 넘어섰어요. 아빠보다 크네. 그래, 우리 준호 많이 컸구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빠, 나 대학 가고 싶어. 그래, 열심히 공부해. 어떤 대학 가고 싶어? 서울대요.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정말? 네, 아빠처럼 똑똑해지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교육비가 더 들겠지만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도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책을 좋아했어요. 민호는 문학 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래, 좋은 일이지. 두 아들 모두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그해 태수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결과가 나왔죠. 허리디스크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심각한가요? 지금은 괜찮지만 관리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걱정이 됐습니다. 집에 와서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허리가 좀 안 좋대. 그러게 병원 가보라고 했잖아. 앞으로 조심해야겠어. 일 좀 줄여. 그럴 수 없어. 아이들 교육비도 있고. 태수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희소식이 생겼어요. 2017년 준호가 대학에 합격한 것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였죠. 아빠, 서울대 붙었어요. 정말? 우리 준호가.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하한다, 아들아.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가족 모두 기뻤어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기꺼이 부담했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생이야. 태수는 자랑스러웠어요. 둘째 민호도 잘 자라고 있었어요. 형과 달리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빠, 나는 영화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영화? 네, 감독이요. 태수는 흥미로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정말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민호도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다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죠.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현장에서도 방역수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일감이 줄어들었어요. 수입도 감소했죠. 여보, 어떡하지? 버텨야지 뭐. 태수는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1년 후 상황이 나아졌어요. 일감도 다시 늘어났죠.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부부는 안도했습니다. 2023년 말 준호가 대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빠, 저 졸업하면 취직할게요. 그래, 우리 준호 훌륭해.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아들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효도는 무슨, 내 앞길만 잘 가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기대가 컸어요. 2024년 2월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의 졸업식이 있는 달이었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구나. 태수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5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모든 고생이 보람있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4 2월 26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준호 졸업식 날이야. 미영이 태수를 깨웠어요. 아, 맞다. 오늘이구나. 태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는구나. 감개무량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꺼냈어요. 몇 년 전에 산 것이었지만 여전히 깔끔했죠. 여보, 넥타이 좀 매줘. 잠깐만. 미영이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네. 그래, 27년을 키운 보람이 있어. 태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아침 식사를 하며 준호가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학사복을 입은 준호가 멋있어 보였어요. 우리 아들 정말 멋지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준호도 기뻐했습니다. 민호는 어디 갔냐? 친구들이랑 나갔어요. 그래, 형 졸업식이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이해해요. 준호는 동생을 감쌌어요. 서울대학교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졸업할 줄 아셨어요? 당연하지, 우리 준호 똑똑한데. 하지만 처음에는 걱정도 많으셨죠? 그래도 믿었어. 태수는 진심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다른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모두 졸업식을 가는 모양이었어요. 저 가족들도 우리처럼 기쁘겠지? 그럼 다들 자랑스러울 거야. 미영이 말했습니다. 관악 캠퍼스에 도착했어요. 캠퍼스가 졸업생 가족들로 북적였죠. 와, 사람이 정말 많다. 우리 아들도 이 중 한 명이야. 태수는 뿌듯했습니다. 졸업식장에 들어갔어요. 웅장한 강당이었죠. 여기서 우리 준호가 졸업장을 받는구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저기 제 자리예요. 준호가 학생석을 가리켰어요. 알겠다, 잘 다녀와. 네, 그럼 나중에 봬요.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자리로 갔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됐어요. 총장의 축사가 있었죠. 졸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태수는 총장의 말을 들으며 감회에 젖었어요. 내가 졸업한 지가 벌써 35년이 됐구나. 시간이 참 빨랐습니다. 학과별로 졸업장 수여가 시작됐어요. 경영학과 차례가 왔죠. 김준호.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우리 아들이다. 태수는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준호가 단상에 올라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옆에서 미영이도 울고 있었죠. 여보, 우리 해냈어. 그래, 정말 해냈어.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준호와 만났어요. 축하한다, 아들아. 고맙습니다, 아버지. 가족끼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점심은 캠퍼스 근처 한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준호야, 뭐 먹고 싶어? 갈비찜 어때요? 좋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가족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준호의 말에 태수는 뭉클했습니다. 고생이 아니야. 너를 키우는 게 기뻤어. 저도 이제 취직해서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효도는 무슨, 내가 잘 사는 게 효도야. 하지만 속으로는 기대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집에 와 있었어요. 형, 축하해. 고마워, 민호야. 나도 형처럼 될 수 있을까? 당연히 될 수 있어. 형제가 다정하게 대화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태수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더 자랑스러워요. 나는 뭘? 시골에서 서울대 보내준 게 얼마나 대단해요. 준호의 말에 태수는 기뻤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미영이 물었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었어요. 착한 우리 아들. 미영이 준호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태수는 기분이 좋아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27년간의 육아가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이제 준호도 취직하고 민호도 대학 갈 텐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옆에서 미영이 뒤척였어요. 여보, 잠 안 와? 응, 너무 기뻐서.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 키웠지? 그래, 자랑스러워. 이제 좀 편해질 것 같아. 태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가족이 늦잠을 잤어요. 여보, 몇 시야?
10시야. 어제 너무 흥분해서 늦게 잤나 봐. 태수는 기지개를 켰습니다. 거실에서 미영이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여보, 커피 줘. 여기.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봤습니다. 취업률이 좋아지고 있다네. 다행이야. 준호 취직에 도움이 될 거야. 그러게. 준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어제 친구들과 늦게까지 축하 모임을 했나 봤죠. 젊음이 좋긴 하지. 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준호가 일어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니? 네, 너무 잘 잤어요. 어제 친구들과 재밌었지? 네, 다들 축하해줬어요. 준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호야, 이제 취직 준비해야지. 네, 이번 주부터 시작할게요. 어떤 회사에 지원할 거야? 대기업 몇 군데 알아보고 있어요. 태수는 기대했어요. 우리 아들이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해볼게요. 오후에 태수는 동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단골 카페였어요. 태수야, 어제 졸업식 어땠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 감동적이었어. 부럽다. 서울대 졸업이라니. 너희들도 자식들 잘 키우고 있잖아. 태수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서울대는 다르지. 맞아, 정말 자랑스럽겠다.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제 취직만 하면 되겠네. 그래, 요즘 취업이 어렵다던데. 우리 준호는 괜찮을 거야. 태수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여보, 뭐 해줄까?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줘. 알았어.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죠. 아버지, 제가 취직하면 용돈 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자리 잡아. 그래도요. 정말 괜찮다. 태수는 아들의 마음만 받았어요. 민호는 어떤 대학 가고 싶어? 저는 영화 관련 학과요. 좋은 생각이야. 정말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태수는 둘째 아들도 응원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와 미영이는 침실에서 대화했어요. 여보, 이제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 그러게, 준호도 독립할 테니까. 우리 시간도 좀 가질 수 있겠어. 그래,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도 가고.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태수도 기대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당신도 고생했어. 우리 잘 해냈지? 당연하지. 부부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태수는 일터로 향했어요. 기분이 좋았죠.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현장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어제 우리 큰아들 졸업식이었어. 정말? 축하해. 서울대거든. 와, 대단하다.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자랑스럽겠네. 응, 정말 뿌듯해. 태수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호는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죠. 아버지, 삼성에 지원했어요. 삼성? 좋은 회사잖아. 네, 합격하면 좋겠어요. 분명 될 거야. 태수는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LG와 현대에도 지원할 거예요. 좋아, 여러 군데 지원해봐. 네, 열심히 할게요. 준호의 의지가 느껴졌어요. 한편 민호는 고3 준비에 바빴습니다. 형이 좋은 본보기가 되네. 그래, 너도 열심히 해. 네, 아버지. 민호도 목표가 생긴 것 같았어요. 2월 말이 되었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네. 그러게, 벌써 봄이야. 미영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 그래, 준호 취직하고. 민호도 좋은 대학 갈 테고. 태수는 낙관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왜? 정말 감사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생각해보니까 부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준호의 말에 태수는 뭉클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도 고마워. 잘 자라줘서.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행복했어요.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정말 보람있는 인생이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월이 되었어요. 준호의 취업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죠.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 이번 주 중에 나올 거래. 떨린다. 태수도 긴장됐어요.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준호도 불안해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미영이 아들을 달랬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김준호입니다. 준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가족에게 알렸어요. 합격했어요. 정말? 어디에? 삼성에 합격했어요. 와, 축하한다. 태수는 아들을 껴안았어요. 우리 준호 정말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가족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정됐네. 미영이 말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는구나. 태수는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회식을 했어요. 온 가족이 모였죠. 건배. 준호 취직 축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효도할게요. 효도는 무슨, 내가 잘 사는 게 효도야. 하지만 태수는 기대했어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길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미영이와 대화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됐네. 응, 고생 끝났어. 준호도 취직했고.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우리 인생도 편해질 거야. 그러게. 태수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곧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3월 15일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음 주에 회사에 첫 출근을 앞두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죠. 준호야, 첫 출근 준비는 다 됐니? 네, 아버지. 옷도 새로 샀어요. 그래, 우리 아들 멋있겠다. 태수는 뿌듯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미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리고 너희들도. 미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진지했죠. 왜 엄마? 준호가 물었습니다. 미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오랫동안 고민해온 일이 있어. 무슨 고민? 태수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혼했으면 좋겠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태수는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 이혼하자고 했어. 미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이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왔어. 언제부터? 솔직히 말하면 몇 년 전부터야. 미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 건가 싶었어. 남편도 괜찮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싶어서. 답답하다고? 응.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미영의 목소리에 지침기가 묻어났어요. 그게 나쁜 거야? 태수가 물었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래, 27년간 그렇게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아이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농담이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진심이야. 미영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내가 어릴 때는 정말 행복했어. 너와 민호가 웃는 모습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기뻤거든.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니야. 이제는 다르더라.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이 크면서 나는 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호가 물었어요. 민호야, 너도 이제 고3이잖아. 곧 대학 가서 독립할 거고. 그렇지만 그럼 난 뭘 하며 살지? 빈집에서 혼자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미영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있으면 되잖아. 여보, 솔직히 말할게. 미영이 태수를 바라봤어요. 우리 언제부터 진짜 대화해봤어? 대화? 응. 일상적인 얘기 말고 진짜 마음 얘기. 태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여보는 매일 일 끝나고 와서 밥 먹고 TV 보고 자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룸메이트 같다는 거야. 부부 같지 않아. 그 말에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정확히는 모르겠어. 서서히 그렇게 된 것 같아. 미영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가정에 충실하고 바람 피우지도 않고 술 먹고 집에서 행패 부리지도 않고. 그럼 뭐가 문제야? 그냥 사랑이 식었어. 그 말이 태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여보를 보면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같더라. 설레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미영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나도 노력해봤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안 되더라.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더 괴로웠어.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렇다고 이혼까지 해야 해요? 준호야, 엄마도 인생이 하나뿐이야. 그렇지만 27년간 나는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어.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미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은데? 태수가 물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뭔가 새로운 일도 해보고 싶어. 그건 지금도 할 수 있잖아. 당신과 함께는 안 될 것 같아. 왜? 당신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잖아.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살고 싶어 해. 태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 안 되겠으면 별거부터 해볼까? 태수가 제안했어요. 별거는 의미 없어. 어차피 마음은 정해졌어. 그럼 상담을 받아보자. 이미 혼자 받아봤어. 혼자? 응. 6개월 동안 심리 상담을 받았어. 태수는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선생님도 내 마음이 확고하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응. 이제는 확신해. 민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헤어지는 거예요? 민호야, 가족은 여전히 가족이야. 다만 같은 집에 살지 않을 뿐이야. 하지만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가족이 흩어지는 게. 미영이 민호를 안아줬어요. 민호야, 엄마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더 나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래. 더 나은 엄마. 응. 지금은 너무 지쳐서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태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 얼마나 고민했는데? 2년 넘게. 거의 매일 밤 잠 못 이룰 정도로. 그동안 나는 몰랐네.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았어. 태수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잘못한 게 없어. 그게 더 괴로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나쁜 남편이었으면 미워하기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아니니까 더 답답해. 미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 성격도 취향도 생각하는 방식도.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더 확실해. 억지로 맞춰 살았던 거야. 그 말에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당신은 몰랐겠지만 나는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았어. 뭘 포기했어? 내 꿈, 내 취미,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미영이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결혼 전에 나는 여행작가가 되고 싶었어. 기억해? 그랬지.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니까 그런 꿈은 사치가 됐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잖아. 당신은 반대할 거잖아. 돈 들고 위험하다고. 태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나는 이제 내 꿈을 이루고 싶어. 이혼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 여보와 함께는 안 될 것 같아.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미영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준호는 이미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민호는 내가 키울게. 그럼 나는? 당신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당신도 억지로 가장 역할 하느라 힘들었을 거야. 태수는 그 말에 뭔가 깨달았어요. 정말 마지막이야?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영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나? 돌이켜보니 미영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27년간 태수는 가장의 책임감에 충실했지만 아내의 마음까지는 살피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구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27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왜 이런 일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미영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평온해 보였죠.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태수는 서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혼하실 거예요? 엄마가 그러고 싶다니까. 태수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미영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가볼게. 벌써? 미리 알아봐야지. 그렇게 급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미영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태수는 그날 일터에 가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 형님 괜찮으세요? 후배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죠.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이혼해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미영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뭐라고 해? 협의 이혼으로 하면 간단하대. 그래? 응. 서류만 작성하면 돼. 언제? 이번 주 안에. 생각보다 빨랐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야? 태수 씨, 그만해. 결정된 일이야. 미영은 단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혼 서류가 준비됐죠. 여기 서명하면 돼.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펜을 들고 망설였어요. 정말 이걸 써야 하나? 태수 씨, 빨리 해. 미영이 재촉했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고 서명했어요. 김태수. 자신의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미영도 서명했어요. 담담한 표정이었죠. 이제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영이 답했어요.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27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허탈했어요. 밖으로 나와서 미영이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살자. 그래. 태수는 힘없이 답했어요. 민호는 내가 키우고. 알겠어. 준호는 독립할 테니까. 응. 집은 다음 주에 내놓을게. 그래. 태수는 계속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럼 나 먼저 갈게. 그래, 잘 가. 미영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현실이 다가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했다. 정말요? 준호가 물었어요. 응. 민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울지 마. 아버지, 혼자 어떻게 살아요? 괜찮아, 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외로웠어요. 27년 만에 처음 혼자 자는 밤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이혼이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줄은. 이혼 후 첫 주말이었습니다. 태수는 원룸에서 혼자 아침을 맞았어요. 28평 아파트에서 8평 원룸으로 옮긴 지 3일째였죠. 조용하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7년 만에 처음 맞는 혼자만의 공간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와 계란, 우유만 있었어요. 뭘 먹지? 혼자 밥 해먹기가 귀찮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와 끓여 먹었어요. 이게 내 현실이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생각만큼 우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해.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27년간 매일 아침마다 아내와 아이들 챙기랴 바쁘게 준비하던 일상이었죠.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구나.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준호야. 정말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응, 아버지는 멀쩡해. 원룸은 어때요? 작지만 살만해. 언제 한번 놀러 갈게요. 그래, 언제든 와. 준호와 통화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에는 민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밥 먹었어? 먹었어, 민호야. 뭐 먹었어? 치킨 시켜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컵라면을 먹었거든요. 아빠,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주말에 놀러 갈게. 그래, 기다릴게. 아이들과 통화하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 마시며 신문을 봤습니다. 아무도 재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여유로운 아침이 있었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터에서도 달라졌어요. 더 가볍게 일할 수 있었죠. 태수 형님,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후배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뭔가 편해 보이세요. 편해? 네, 전보다 여유로워 보여요. 태수는 신기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집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네. 스스로 생각해봤습니다. 27년간 가장으로서 책임감에 짓눌려 살았던 것 같았어요. 이제는 그 부담이 없었죠. 자유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서점에 들렀어요. 오랜만이었죠. 영화 잡지가 있나? 관심 있던 분야를 찾아봤습니다. 신의 21과 프리미어를 샀어요. 집에 와서 천천히 읽었죠. 이런 재미가 있었나? 영화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 눈치 때문에 영화 DVD 사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주말에 용산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DVD 가게를 돌아다녔어요. 이 영화도 보고 싶고 저 영화도 보고 싶고 마음껏 골라서 샀습니다. 10장이나 샀어요. 돈이 좀 들긴 하지만 혼자 쓸 돈이니까 부담이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쇼생크 탈출부터 봤죠. 정말 명작이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어서 대부, 타이타닉까지 연달아 봤어요. 밤새도록 영화를 보는 호사를 누렸죠. 이런 자유가 있었나? 정말 행복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주말에 영화 10편 봤어. 10편요? 대단하네요. 혼자 사니까 시간이 많아서. 부럽네요.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결혼하면 이런 자유가 없죠. 맞아요. 가족들 눈치 봐야 하고. 태수는 공감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죠. 주말에는 혼자 영화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혼자 영화 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 오히려 집중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느 날 민호가 놀러 왔습니다. 아빠, 집이 깔끔하네. 그래? 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아빠가 이렇게 살림을 잘하실 줄 몰랐어요. 민호가 놀라워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태수는 웃었어요. 아빠 외롭지 않아요? 아니야, 전혀. 정말요? 응, 오히려 편해. 민호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엄마는 어때? 엄마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태수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녁에 민호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영화를 봤어요. 아빠, 이 영화 재밌네요. 그렇지. 아빠가 좋아하는 영화야. 아빠 취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고마워. 부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니 좋았습니다. 민호야, 아빠 걱정하지 마. 네? 아빠는 정말 괜찮아. 알겠어요, 아빠. 민호가 돌아간 후 혼자 생각해봤어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우울하고 외로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더 행복한 것 같아. 이상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2달째가 되자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됐어요. 평일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영화나 책을 보고 주말에는 DVD 쇼핑이나 영화관 가기. 이런 인생도 있구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옛 동료를 만났어요. 태수야, 이혼했다며? 응, 얼마 전에. 힘들지? 전혀. 정말? 응, 오히려 좋아. 말이 안 되는데? 동료가 믿지 못했어요. 진짜야. 자유로워서 좋아. 부럽네.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해. 그래? 응, 집에서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거든. 태수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가족이 있으니까 참아야지. 맞아. 동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건가? 27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미영이도 자유롭게 살겠지. 아내에 대한 원망도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일이었나 봐.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회사 생활은 잘 적응하고 있니? 네, 잘 적응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정말 괜찮으세요? 응, 정말 괜찮아. 신기해요. 뭐가? 처음에는 우울해하실 줄 알았는데. 준호도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나도 의외야. 아버지가 이렇게 적응력이 좋으실 줄 몰랐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태수는 웃었습니다. 아버지, 취미 생활도 하시고. 응, 영화 보는 재미가 쏠쏠해. 좋으시겠어요. 그래, 정말 좋아. 통화를 끝내고 DVD 컬렉션을 정리했어요. 벌써 100장이 넘었죠.
이렇게 모으는 재미가 있네. 분류해서 정리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액션 영화, 로맨스 영화, 드라마, 코미디까지 장르별로 나눠뒀어요. 나만의 영화관이 생겼네. 뿌듯했습니다. 주말에는 영화 관련 커뮤니티도 가입했어요. 온라인에서 다른 영화 애호가들과 대화하는 재미가 있었죠.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니 즐거웠습니다. 4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이혼한 사실을 잊을 정도였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네. 거울을 보니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가. 실제로 건강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미영이를 마주쳤어요. 어색하지 않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태수 씨도 잘 지내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네요. 미영도 밝아 보였어요. 민호는 어때? 잘 지내요. 아버지 자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 고마워. 그럼 먼저 갈게요. 그래. 헤어진 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서로 잘 된 것 같네.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새로 산 DVD를 봤어요. 라라랜드였죠. 음악이 정말 좋네.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이런 영화를 혼자 봐도 충분히 감동적이네.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봐야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지 계획을 세웠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하루였어요. 오늘은 새로 나온 영화 DVD를 사러 가볼까? 아니면 집에서 밀린 영화나 봐야겠다.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준호와 민호가 함께 놀러 왔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호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더 편해 보여요. 두 아들의 말에 태수는 기뻤어요. 아이들도 인정하는구나. 스스로도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혼하길 잘한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네, 부모님 둘 다 더 행복해 보이거든요. 엄마도? 네, 엄마도 요즘 활기차세요.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다들 잘 된 거네. 맞아요, 아빠. 민호도 동의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배웅하고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야. 이혼이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27년간 억눌려 살았나 봐. 이제야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영화 컬렉션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200장이 넘어가고 있었죠. 내 소중한 보물들이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은 것들이었어요.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58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가 됐습니다. 27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5개월이 지났지만 태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영이가 이혼을 제안했을 때는 충격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고마워, 미영아. 속으로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렇게 태수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됐습니다. 58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었어요.